자, 우리 저번 시간에 2페이지, 3페이지 진도 나갔고 짧게 복습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람의 염색체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사람의 염색체를 보게 되면 일반적인 체세포에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들의 관계를 뭐라 그래요? 그렇죠.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이 상동 염색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암수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들이 있어요. 얘네들 뭐라 그래요? 상염색체. 그 다음에 암수에 따라서 다른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걸 성염색체라고 합니다. 요 내용 복습했고 여자의 경우에는 XX, 남자의 경우 XY고 X보다 Y가 훨씬 작아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핵상에 대해서 했었는데 핵상은 여러분들이 요런 세포 그림을 봤을 때 몇 개의 염색체가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지 파악을 해주면 됩니다. 몇 개의 염색체가 모양과 크기가 똑같아요? 얘 몇 개? 두 개씩. 그치? 두 개가 한 그룹을 이루죠? 그러니까 몇 n이에요? 이 n이라고 표현해주고 염색체 숫자도 세줘야 하는데 염색체 숫자는 여기 움푹 들어간 동원체 부분으로 세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n은 몇? 4. 얘는 몇 n이에요? 1n인데 1을 생략하니까 그냥 n이고 염색체 개수는 두 개입니다. 알겠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몇 n은 몇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핵형은 뭐예요? 그냥 이 사진으로 알 수 있는 모든 특징들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염색체 개수, 모양, 크기, 그 다음에 성별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핵형 분석이라고 하고 염색체가 제일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중기의 세포라는 것에서 관찰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오늘 배우게 될 세포 분열을 배우게 되면 왜 중기에서 핵형 분석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알겠나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 내용들 한 번씩 꼭 읽어가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염색 분체 형성과 분리입니다. 우리가 염색체를 보게 되면 요렇게 두 가닥이 하나의 동원체에 묶여있는 염색체 X자 모양의 염색체를 볼 수가 있고 또 요런 염색체 모양도 볼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 중에 우리는 X자 모양의 염색체를 볼 건데 얘는 하나의 동원체에 두 줄이 있습니다. 얘가 왜 생긴다 그랬죠? DNA가 우리 여기 진도 나간 거 맞죠? 각각의 염색 분체라고 하는데 염색 분체가 왜 만들어져요? 우리가 그렇지. 결국에는 여긴 체세포 분열 기준으로 할 텐데 똑같은 세포를 두 개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몇 배가 필요해요? 두 배가 필요하지. 그럼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생명체에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 물질은 뭐예요? 그렇죠. DNA입니다. 그래서 요 DNA가 두 배가 된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똑같은 세포 두 개를 만들기 위해서 요 DNA를 복제를 해서 그대로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분열기에 들어가면 염색체를 만들어야 하는데 유전 정보가 똑같은 즉 복제된 DNA들은 하나의 동원체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각각의 가닥을 형성을 합니다. 우리는 이 각각의 가닥을 염색 분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결국엔 얘가 복제한 게 얘란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 가닥과 이 가닥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구성은 완전히 동일하겠죠.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 분열 전의 세포를 모세포라고 하고 분열 후의 세포를 딸세포라고 합니다. 목적은 모세포와 동일한 두 개의 딸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DNA를 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분열기에 들어가게 되면 좀 더 패킹을 해줘야 되니까 응축이 돼서 염색체를 만드는데 얘네가 어때요? 같은 정보를 가진 애들이죠. 그래가지고 염색체를 만들 때 이렇게 응축이 돼가지고 같이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각각의 가닥을 염색 분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나누어질 때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요렇게 반이 뚝 잘라져서 나누어져서 각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요렇게 뚝 잘라져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각각의 세포를 형성을 하니까 모세포와 동일한 두 개의 딸세포가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상동 염색체와 대립 유전자에 대해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애들이 체세포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한 그룹을 이루는데 얘가 아빠한테서 왔다면 얘가 엄마한테서 왔어요. 요 둘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고요?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체세포에서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애들을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이 염색체는 결국에 뭐가 응축이 된 거야? 뭐가 응축이 된 거예요? 결국엔 DNA가 히스톤 단백질에 감겨져 있는 누클레오 솜이 응축이 돼가지고 염색사 형태로 있다가 다시 염색체로 응축이 더 된 거죠. 결국엔 유전 정보를 담은 DNA가 응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이 DNA에는 뭐가 있었냐면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특정 부위인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유전자가 있었습니다. 결국엔 유전자를 가진 DNA가 응축이 된 게 염색체니까 염색체 위에는 당연히 유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런 유전자들을 이제 알파벳으로 표현을 할 거고, A, B, C, D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리고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같은 알파벳인 A 혹은 같은 알파벳인 E를 쓰려면 얘가 소문자인지 대문자인지 상관없이 같은 알파벳을 쓰려면 얘가 결정하는 형질이 똑같아야 되고 털색이면 털색이라는 거 결정을 해줘야 되고 물론 얘가 검은색일 수도 있고 주황색일 수도 있지만 알겠죠? 그리고 뭐도 같아야 된다 그랬죠? 위치도 같아야지만 같은 알파벳의 종류를 써줍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 알파벳이 같다는 얘기는 같은 형질을 결정하면서 동시에 염색체 위에 같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상동 염색체 위에.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럼 라지 스몰 e를 털색이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털색이 검은색이 있고 뭐 그다음 주황색이 있어요. 그다음 검은색이 우성이고 그다음 주황색이 열성이라고 한번 가정을 합니다. 우성과 열성은 뒤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배울 거예요. 우성은 대문자로 열성은 소문자로 써줍니다. 요 상동 염색체 위에 같은 위치에는 털색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요 관계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상동 염색체 위에 같은 형질을 결정하면서 같은 위치에 있는 요 유전자 이 두 개의 관계를 대립 유전자라고 하고 한쪽은 아빠 한쪽은 엄마한테서 왔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DNA가 복제가 되면 즉 얘를 복제해가지고 똑같이 옆에다 이렇게 붙여주고 얘가 복제가 돼서 똑같이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색 분체가 있는 염색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얘랑 상동 염색체 관계겠죠? 맞나요? 자, 대립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 위에 있는 요 유전자들을 의미를 합니다. 요 둘의 관계를. 그렇기 때문에 이 염색 분체에 있는 얘랑 얘는 대립 유전자 관계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릅니다. 왜냐면 얘는 그냥 자기가 그대로 복제를 한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상동 염색체가 아니라 그냥 염색 분체 관계이기 때문에 얘랑은 대립 유전자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상동 염색체 위에 있는 얘랑 얘 관계를 대립 유전자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같은 D를 쓰지만 대문자 똑같으면 순수해 보이니까 그냥 순종. 알겠죠? 그 다음에 같은 E를 쓰지만 얘가 대문자 소문자 약간 잡스러워 보이니까 잡종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순종을 같은 형태끼리 접합해 있기 때문에 동형접합 혹은 동형접합성 혹은 동형접합자라고 얘기를 해주고 얘는 라지 스몰이로 같이 있죠? 서로 다르잖아. 그러니까 다른 형태니까 이형접합, 이형접합성, 이형접합자라고 해줍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같은 동원체에 붙어있는 염색 분체를 뭐라고 표현할 때도 있냐면 자매 염색 분체라고 또 표현할 때가 있어요. 됐나요? 우리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한 거 맞죠? 자,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학습지 몇 페이지 피냐면 4페이지를 피도록 하세요. 자, 우리가 이번에 배울 단어는 세포 분열입니다. 자, 세포가 분열하는데 결국엔 하나의 세포가 체세포 기준으로 설명하면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가 되는 게 세포 분열이에요.
그럼 세포도 어떤 주기성을 가지고 본인의 일생을 살겠죠. 자, 분열을 막 끝낸 세포가 있어요. 그런 다음 얘가 다시 분열을 준비해가지고 두 개의 세포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세포 주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막 분열이 끝나서 갓 나타난 요 세포가 다시 분열을 끝내서 두 개의 세포가 될 때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세포 주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요 주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세포 주기. 자, 분열을 마친 세포가 생장해서 다시 분열을 마칠 때까지의 과정을 세포 주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포의 생장과 유전 물질의 복제가 일어나는 간기와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분열기로 구분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분열이, 그러니까 세포가 하나가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럼 갑자기 띵 나눠지진 않겠지. 여러 가지 분열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세포가 막 태어난 세포가 좀 자라가지고 분열까지 준비하는 시기를 이제 간기라고 하고, 분열 준비가 다 끝나서 실제적으로 분열을 하는 과정이 일어나는 시기를 분열기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이 간기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시기에 따라서 G1, S, G2기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분열기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 핵분열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또 핵분열 시기는 염색체 모양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누어지게 돼요. 염색체 모양과 행동에 따라서. 됐나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워볼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일단 간기와 분열기를 구분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분열이 끝난 세포입니다. 분열 전의 세포를 모세포라고 하고, 분열이 끝난 세포를 딸세포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맞니? 자, 그럼 분열을 막 끝냈어. 그럼 이 세포는 클까요? 작을까요? 조그맣겠지. 왜냐면 하나가 두 개가 된 거잖아. 그럼 세포도 조금 성장을 하는 시기가 가져야겠죠? 그 시기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분열이 끝난 세포가 생장해서 다음 분열이 일어날 때까지의 기간을 간기라고 하고, 세포 주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그 다음 세포의 생장과 DNA 복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전 물질은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가 되고 핵이 관찰이 되는 게 특징이에요. 알겠나요? 생명과학은 관찰된 걸 서술한 학문입니다. 맞지? 뭔가 우리가 새로운 거를 막 공식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생명체를 연구하다가 밝혀낸 사실들을 서술한 게 생명과학이에요. 그쵸? 맞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의문을 가질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현상을 서술한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상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 현상에 대한 설명은 사실은 뭐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생명과학 할 때는 그냥 이런 현상들을 잘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의문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주고. 자, 아무튼간 유전 물질은 뭐의 형태로 존재하냐면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 일반적인 세포를 딱 떠올리는 상태가 간기예요. 그래서 핵이 보이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 간기를 세 가지로 나눠 볼게요. G1기, S기, G2기인데 G1기의 G자는 뭐 갭의 약자일 수도 있고 그로스의 약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갭이 뭘까요? 그래서 차이, 뭐 사이 이런 거죠. 똑똑하네요. 그다음에 그로스는 잘하다 이겁니다. 좋아요. 중학교는 잘 졸업했고. 자, 그래서 요 G1기에서는 그로스 생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면 막 태어난 세포이기 때문에. 알겠나요? 자, 그래서 단백질과 지질 등 여러 가지 세포 구성 물질을 합성을 하고 세포 소기관의 숫자가 증가하는 시기인 거고, 다 생장이 일어나긴 하지만 가장 많이 세포가 생장이 일어나는 시기가 G1기예요. 알겠나요? 자, 세포가 작았던 게 커지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채워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S기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S기 뭐의 약자냐면 신터시스라는 S의 약자입니다. 신터시스는 합성이란 뜻이에요. 자, 뭐를 합성하는 시기냐면 그렇죠.
DNA를 합성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아까 염색 분체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한 가닥의 DNA가 있었고 결국에는 정보가 똑같은 세포 두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얘를 복제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얘가 갑자기 띵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얘를 한 가닥의 DNA가 있으면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본따 가지고 쭈루룩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성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한 번에 우리가 컨트롤 CV 하는 것처럼 갑자기 복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얘가 차근차근 얘를 바탕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머지 한 가닥을 완성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 시기를 우리는 S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S기는 뭐냐면 DNA 복제가 시작이 돼서 DNA 복제가 끝날 때까지의 시기를 딱 S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DNA가 전부 다 복제가 딱 끝나면 S기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S기에 DNA가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S기가 끝나면 원래 있던 이 지원기에 있던 DNA량보다 몇 배가 되겠어요? 2배가 됩니다. 그래서 S기가 끝나면 DNA량이 지원기의 2배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G2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G2기 다음에는 분열기예요. 그러면 분열을 준비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준비를 해야겠죠. 이 G2기는 분열기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이고 G2기는 이미 S기가 끝났기 때문에 DNA 상대량이 G1기의 2배가 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어떤 분열을 준비하냐, 어떤 거를 준비를 하냐면 분열을 하기 위해서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건데 선생님 방추사 잠깐 얘기한 적 있나요? 자, 그럼 지금 설명할게요. 이 방추사는 뭐냐면 우리가 결국에는 뭐 염색체를 만들고 염색체를 이동시켜줘가지고 막 뭐 양쪽 세포에 나눠줘야 돼요. 그럼 염색체가 이동을 한단 말이지. 그 염색체가 눈과 발이 달려서 각각 이동을 할까?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염색체는 실에 끌려가지고 이제 이동이 되는데 그 실에 해당하는 게 방추사예요. 요 사자가 실사자인데 그래서 이 염색체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동원체입니다. 여기 동원체에 이 방추사가 딱 붙어가지고 이 방추사가 염색체를 끌어당기면서 염색체가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아요. 알겠나요? 그러면 이 방추사는 뭘로 되어 있냐면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추사를 또 구성해주는 단백질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G2기에서 합성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추사가 이렇게 단백질들이 여러 개 연결된 구조물이라고 하면 요 시기는 이 알갱이들을 합성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렇지만 얘가 아직 연결이 안 된 상태라서 방추사는 관찰이 안 돼요. 됐어요? G2기에는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은 만들지만 아직 분열기가 아니기 때문에 방추사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요 말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은 만들지만 방추사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 단순히 구성하는 단백질들을 만들어 놓다가 분열기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방추사를 만드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강기가 끝났으면 이제 분열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열기는 줄여서 M기라고 하고 M은 뭐의 약자냐면 마이토시스라는 거의 약자예요. 그리고 간기에 비해서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세포 주기가 간기와 분열기로 나누어져 있으면 간기 상태에서 한 90% 정도의 일생을 살고 나머지 한 10% 정도만 이제 분열기로 시간을 쓰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리고 이 분열기는 핵이 먼저 분열이 돼서 하나의 세포에 핵이 2개가 생기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의 핵이 있다가 나중에 분열기로 들어가면 핵 분열이 이렇게 핵이 하나였다가 2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요 세포질이 반으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각각 2개의 세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특징은 염색사가 염색체를 응축이 됩니다. 왜냐면 이동을 시켜줘야 되니까 염색사도 불안한 거야. 그래서 얘를 더 응축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이제 염색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분열기의 특징은 뭐가 관찰이 된다? 뭐가 관찰이 된다? 염색체가 관찰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 분열기는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이 됩니다. 알겠나요? 자, 얘를 한번 요 그림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갓 태어난 세포가 있습니다. 그렇죠? 분열을 끝내가지고 갓 태어난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는 간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분열기를 거쳐서 또 두 개의 세포가 되면 끝납니다. 한 번의 일생. 세포 주기가 이렇게 한 바퀴 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간기를 세 개로 나눌 수 있죠. G1기, S기, G2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G1기는 세포가 막 태어났기 때문에 작잖아. 그러니까 뭘 해줘야 돼? 그치, 생장을 해줘야겠지. 커집니다. 커지면 그 내용물들의 숫자도 증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포 소기관의 숫자, 뭐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을 합성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S기. S가 뭐의 약자라 그랬죠? 신터시스, 합성. 뭘 합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DNA 합성. 다른 말로 DNA가 복제가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DNA가 하나에서 갑자기 두 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조금씩 합성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S기에서는 DNA 상대량이 G1기가 한 개였다면 S기에서는 DNA 복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1과 2 사이의 값을 갖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S기는 언제 끝나? 복제가 끝나면. 그럼 바로 G2기로 넘어갑니다. 자, G2기 볼게요. 자, G2기는 일단 S기가 끝났으니까 DNA가 복제가 완료가 된 상태겠죠. 그러니까 G1기보다 DNA가 2배가 많은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G2기 다음엔 분열기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G2기에서는 뭐를 준비해요? 분열을 준비합니다. 그래가지고 분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단백질들을 합성하는데 대표적인 게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분열 준비가 다 끝나면 이제 분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핵분열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서 동일한 두 개의 세포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뭐 DNA가 두 개의 딸세포로 나누어져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체세포 분열 배우면 금방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 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기에는 핵이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응축된 염색체는 분열기의 세포에서만 관찰이 되는데 그리고 분열기에선 핵이 사라져요. 왜냐면 봐봐, 분열을 하려면 염색체가 딱 만들어지고 염색체를 이동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핵막이 염색체를 감싸고 있으면 방추사가 붙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러니까 분열할 때는 핵막도 사라지고 핵 안에 있던 DNA가 염색체를 응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원체 방추사가 붙어가지고 염색체를 이동시켜줍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 간기에 무슨 기에 DNA가 복제가 돼요? S기에 DNA가 복제가 되고, 자, 그래가지고 뭐 전기의 염색체는 두 개의 염색 분체가 있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도 곧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세포가 사실 이렇게 계속 순환하는 건 아니고 어떤 세포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분열하면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 세포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신경세포. 그래서 신경세포는 한 번 손상이 되면 재생이 안 되니까 뭐 우리가 척추가 부러지거나 경추가 부러져서 안에 신경이 손상이 되면 이게 신호 전달이 안 되니까 마비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지금 연구들은 굉장히 천천히 이렇게 된다라고도 되어 있어요. 알겠나요?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경세포 같은 경우에 한 번 분열하면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편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배울 건데 체세포 분열이랑 그 다음에 생식세포 분열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할 거예요. 자, 체세포 분열, 일단 생식세포 분열은 뭘 만드는 거냐면 생식세포인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거고, 체세포 분열은 이 체자가 뭐지? 몸 체자잖아, 그치? 몸의 세포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러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개수가 증가하는데 안에 있는 정보들이 바뀌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피부세포가 증가하는데 피부세포의 정보들이 막 바뀌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체세포 분열은 원래 있던 세포와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진 세포의 개수를 늘리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게 체세포 분열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체세포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과정으로 생물의 발생, 생장, 조직 재생, 무성 생식 등의 과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발생이 뭐예요? 우리 1학기 때 분명히 배웠어요. 그쵸? 생명의 특징 몇 가지, 한 6가지, 7가지 배웠지? 뭐 첫 번째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발생과 생장을 한다. 뭐 세 번째는 뭐 일어난다, 유전이 일어난다, 뭐 이런 것도 배웠잖아. 왜 안 배운 척 하고 있지? 자, 그럼 발생은 뭐고 생장은 뭐야? 이걸 막 구분해서 막 알려주진 않아요. 통으로 묶어서 생명체의 특징 이렇게 배우는데 일단 구분을 해보자. 상식을 좀 늘려야 되니까. 발생은 뭐야? 하나의 수정란이 하나의 개체가 되는 게 발생이고, 생장은 어린 개체가 몸집이 커지는 게 생장이죠. 몸집이 커지고 하나의 수정란이 하나의 개체가 돼야 돼. 우리 맨 처음에 선생님, 우리 같은 사람 같은 세포는, 사람의 세포는 한 몇 수십 조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세포가 몇 조개의 세포가 된다는 얘기지. 똑같은 애들이. 그럼 세포의 숫자가 어떻게 해야 돼? 증가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체세포 분열로 똑같은 세포들의 숫자를 증가시킨다는 얘기예요. 유전 정보가 똑같은.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조직 재생. 이게 뭐예요? 여러분, 팔에 상처가 났어요. 이게 피부가 있었는데 상처가 띵 났어. 얘가 그냥 이 상태로 있나? 뭐가 생겨요? 이렇게 흉터 같은 게 올라오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큰 상처 같은 경우에는 꼬매줘야 돼요. 그치만 우리 어디 긁힌다고 해서 꼬매진 않지. 근데 하여튼 여기 살짝 긁힌 거야. 그리고 여기가 비어 있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피부 세포들이 세포 분열해가지고 세포의 개수를 채워가지고 여기를 채웁니다. 이해됐니? 그럼 요 채워진 세포랑 요 피부 세포랑 완전히 동일해야겠죠. 그래서 체세포 분열로 조직이 재생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흉터는 왜 생기냐면 얘가 너무 급한 거야. 빨리빨리 채워야 돼. 위험하잖아. 그래가지고 세포 분열을 너무 과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살짝 올라와요. 이게 우리 눈에는 흉터로 보이는 거지. 근데 우리 흉터 없애는 뭐 이렇게 메디폼 같은 거 덮잖아. 그러면 흉터가 잘 안 생기죠.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내 몸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안쪽이고 여기가 바깥이잖아. 그러니까 바깥쪽과 안쪽은 차이가 있으니까 빨리 세포 분열을 하겠지. 근데 이렇게 상처가 딱 났을 때 메디폼 같은 걸 딱 붙여주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 메디폼이 습기도 온도도 적당히 잘 유지를 해줍니다. 공기도 잘 차단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마치 밖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천천히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가 흉터가 거의 안 생기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자, 그 다음에 무성생식 과정입니다. 무성생식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 없어요. 즉 난자와 정자를 만들지 않는 생식 과정인데, 이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선생님 팔이 있어요. 팔을 뚝 잘라. 팔을 심어. 그럼 다시 선생님이 자라는 거지. 이 팔은 성이 있어 없어? 없지. 그렇지만 나를 이루고 있는 정보는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 얘가 다시 자라서 내가 되는 게 무성생식인 거지. 성이 없이. 뚝. 그 혹시 작년 통합과학 시간에 바나나 멸종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바나나 왜 멸종한다 그랬어? 왜냐면 바나나 뿌리나 줄기를, 이거야, 뿌리나 줄기, 선생님 팔 같은 거, 다리 같은 거를 그 바나나 나무 입장에서 잘라서 심어. 그럼 다시 선생님이 자라는 것처럼 바나나가 자라. 그럼 이 새로 생긴 바나나랑 나랑 똑같겠지. 그러니까 유전적 정보가 똑같기 때문에 나한테 치명적인 애들은 나랑 똑같이 이렇게 심어진 애들이랑 다 치명적인 거야. 그래서 이 바나나가 멸종 위기가 있다, 이런 거죠. 알겠나요? 이런 것들을 무성생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 결국엔 똑같은 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세포와 동일한 유전 물질을 가진 두 개의 딸세포를 형성을 하고, 자, 이건 한 번씩 들으세요. 모세포와 딸세포의 염색체 숫자가 같습니다. 봐봐, 똑같은 세포를 만들어. 그 염색체 숫자도 변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안 되냐, 왜 안 변하냐면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요. 핵상이 그대로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거 지금 이해 안 돼도 다음 좀 설명 들으면 다시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겠죠? 지금은 요 정도 특징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자, 체세포 분열도 마찬가지로 이제 간기와 분열기가 있고, 분열기는 또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분열기가 있고, 그다음 우리가 핵분열에 대해서 배우고, 핵분열에 대해서 또 끝나면 세포질 분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알겠나요? 자, 간기. 자, G1, S, G2기로 나눠지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런 거 그림 보기 전에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친절하게 다 가져왔는데, 자, 이게 지금 G1기의 세포예요. 분열이 막 끝난 세포. 한쪽 잡아. 얘랑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DNA죠. 얘가 응축이 되면 뭐가 될 거냐면 얘가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응축이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됐나요? 좋아요. 자, 아무튼 얘가 아빠한테서 왔다면 얘는 엄마한테서 온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아빠한테서 왔으면 얘가 엄마한테서 온 거겠죠. 처음에 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얘 상태를 그대로 염색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란 얘기예요. 알겠죠? 됐나요? 몇 N이야? 2N 이렇게 됐어. 염색체 개수 몇 개? 4개 됐어요. 좋아요. 좋아요. 이제 여기 G1기 상태고, 이제 S기로 넘어갈 거예요. S기가 뭐의 약자라고? 합성. 그치? 뭘 합성한다고? DNA. 다른 말로 DNA가 그렇지, 복제가 되는 시기예요. 하나하나 복제가 됩니다. 그럼 얘랑 똑같은 거 만들어야겠죠? 복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S기를 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 됐니? S기가 DNA 복제가 끝났어. 그럼 S기가 끝. 그 다음에 G2기로 넘어간 거예요. 어때? DNA 상대량이 G1보다 2배가 됐죠? 여기까지 됐나요? 좋아. 이제 G2기 넘어가가지고 분열을 막 준비해. 그 다음에 분열을 시작을 해야 돼. 그러면 얘네들이 패킹이 된다 그랬죠? 응축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염색체를 만듭니다. 그런데 얘랑 복제된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동원체에 묶여가지고 염색체를 만든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염색 분체가 있는 염색체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얘가 응축이 되고, 얘가 응축이 되고, 얘가 응축이 되고, 얘가 응축이 되면 얘네들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염색체 개수 몇 개예요? 4개. 몇 N이야? 2N. 여기까지 됐나요? 됐지? 그럼 이게 분열기를 딱 들어간 거야. 자, 요게 지금 전기라는 시기입니다. 이제 염색체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 됐나요? 근데 요 시기에 방추사가 이렇게 동원체에 붙어요. 왜 붙어야 되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나중에 분리가 좀 돼야 돼서, 분리가 되기 쉽게 가운데로 이렇게 배열이 딱 됩니다. 정중앙에 이렇게 일렬로 배열되는 순간 우리는 얘를 중기라고 해요. 알겠지? 근데 염색체들이 눈으로 보고 발로 걷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 전기에 붙어있는 이 동원체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 가운데로 배열이 됩니다. 그럼 중기예요. 그리고 전기에서부터 염색체가 나타나면서, 근데 계속 완전히 전기에서 빵 해서 완전히 응축이 땅 되는 게 아니라 전기에 염색체가 나타나면서 계속 응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언제 가장 응축이 많이 되어 있냐면 중기에 가장 많이 응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염색체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완벽하겠지? 그래서 중기세포에 있는 염색체를 꺼내다가 우리가 핵형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응축된 시기이기 때문에. 알겠나요? 좋아요. 이 시기가 중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각각 가닥을 염색 분체라고 했어요. 알겠죠? 이 염색 분체의 정체는 요 각각 DNA 한 가닥이었어.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요렇게 양쪽에 이렇게 동원체에 방추사들이 붙어 있고, 얘네들이 이제 같은 힘으로 잡아당기기 시작할 거예요. 같은 힘으로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겠어? 이 가운데가 찢어지면서 양쪽으로 진행하겠죠. 그래가지고 요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위치를 확 바꿀게요. 왜냐면 봐봐, 얘가 이렇게 끌려가는 대로 휘어버려요. 왜냐면 선생님 허리에 누가 이렇게 끈을 메고, 끈을 이제 묶고 갑자기 내 허리를 잡아당겼어. 그럼 내가 이렇게 직각처럼 이렇게 끌려가나? 수직으로? 아니지. 이렇게 허리가 휘면서 끌려가죠. 왜? 머리랑 다리는 관성이 있으니까. 똑같아요. 이 작은 세계에서도 관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방추사가 끌어당기면 여기가 먼저 끌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휘는 염색체를 볼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자, 다시 이렇게 됐죠? 분리가 됩니다. 얘랑 얘를 각각 뭐라 불렀지? 염색 분체. 됐죠? 그러면 방추사가 끌어당기면 이렇게 나눠질 거야. 그럼 뭐가 분리가 되는 거야? 염색 분체. 됐나요? 그래서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방추사가 양쪽으로 끌어당겨가지고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면서 이동하는 시기를 우리는 후기라고 할 거예요. 됐나요? 그럼 얘네들 이렇게 끝에 이렇게 다 몰려갑니다. 됐어요. 다 몰려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기라고 불러줄 거예요. 알겠죠? 말기에서는 얘네들을 각각의 핵으로 감싸고 핵분열이 끝났어. 알겠지? 각각의 핵으로 감싸고 반을 띡 나눠줄 거야. 이래서 두 개의 세포가 생깁니다. 그럼 얘가 하나의 세포, 결국 얘가 하나의 세포란 얘기죠? 그러면 처음 거랑 비교해봐. 우리 처음 G1기 뭐였어요? 요거였잖아. 이거 하나가 각각 요거라 그랬죠? 어때? 모세포랑 동일한 세포 두 개가 만들어진 거죠. 이해됐나요? 요 과정 이해됐어요? 좋아요. 자, 그래서 체세포 분열의 목적은 모세포와 동일한 두 개의 딸세포를 만드는 겁니다. 요 과정이 이해됐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요 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겠나요? 중요한 건 요 과정을 이해하는 거야. 알겠지? 자, 보겠습니다. 자, 간기가 있어요. 자, 볼게요. 얘가 세포막이고 그 다음에 얘가 핵막이고 핵막이니까 당연히 얘를 핵이라고 부르겠죠? 자, 이 세포막과 핵 사이의 공간을 뭐라 그러냐면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물들을 볼게요. 핵막 안에, 즉 핵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 분열을 안 한다는 얘기고 간기의 상태란 얘기고, 분열하지 않을 때는 염색체가 관찰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간기에서는 염색사 형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염색사 형태로 유전물질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인이 있어요. 자, 인은 무엇이냐면 별게 아니고 이 DNA 같은 이 핵산이 엄청나게 뭉쳐있는 곳이야. 됐지? 뭐 별게 아니에요. 그냥 DNA가 많이 뭉쳐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근데 얘가 그냥은 안 보이고 핵을 염색했을 때 보여요. 선생님이 핵이 염색되는 원리에 대해 설명한 적 있나요? DNA는 핵산이고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고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당 염기가 1대 1대 1의 비율로 되어 있고, 여기서 인산은 전하량을 띱니다. 어떤 전하를 띄냐면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요. 그러니까 DNA 전체가 마이너스 전하를 띄겠지? 근데 우리가 쓴 염색약은 플러스 전하량이에요. 그러면 염색약을 가하면 이 플러스가 어디에 붙겠어? 마이너스인 DNA에 붙겠지. 그래서 이 핵 안에 있는 DNA가 염색이 돼서 핵이 염색되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는 DNA가 엄청나게 뭉쳐있는 데라 그랬어. 그럼 여기가 진하게 염색이 될까 안 될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얘만 더 진하게 염색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냥 이런 구조물들을 그냥 인이라고 해요. 알겠죠? 결국에 인의 정체도 편하게 DNA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심체가 있는데, 중심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서 나중에 방추사들이 뻗어서 나올 거야. 알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간기예요. 간기, 핵막과 인이 관찰이 됩니다. 핵막은 핵을 싸고 있는 막이에요. 그 다음에 간기의 S기에 뭐가 복제가 돼요? DNA가 복제가 됩니다. 그 다음 유전물질은 간기에서는 염색사 형태로 존재를 하고, 원래 그 막 태어난 세포는 중심체도 한 개예요. 그렇지만 아까 선생님 방추사 설명할 때 양쪽에서 이렇게 뻗어나오는 것처럼 그려줬죠? 그러니까 이 방추사가 뻗어나와야 하는 중심체도 몇 개여야 돼? 2개입니다. 그래서 간기에서 이제 중심체도 2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막 태어났을 때 1개지만 여러 가지 분열, 이 간기를 거치면서 이제 중심체도 2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근데 요 중심체 보게 되면 이렇게 원통 모양의 직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얘를 그냥 중심립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중심립 주변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고 얘를 다 포함해가지고 중심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중심체에서 방추사가 뻗어 나온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런 다음에
좋아요. 우리가 지금 3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선생님한테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라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알겠죠?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요 과정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됐죠? 고생했습니다.